그것은 전혀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남극 북극에 이어 제3의 극지로 불리는 히말라야. 그 하늘길 2,400km를 날아가는 길. 히말라야 횡단 패러글라이딩. 인류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대자연과의 신비로운 조우. 히말라야 극한 환경과의 만남. 그리고 오지 히말라야의 속살. 그 순수의 미소를 만나는 경이로운 길이었습니다. 엑스 히말라야 화이팅! 인류 최초로 날개를 만들어 자유의 비상을 시도했던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 이카로스. 그 꿈을 이어가는 히말라야 횡단 비행. 또 다른 신화의 시작입니다. 감히 히말라야는 나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꿈과 젊음을 고스란히 바친 곳 대자연 히말라야.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년은 수없이 히말라야 설산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8개의 손가락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기 지금 바로 앞에 보이잖아. 저 가운데 바위 있는데 저기가 이제 뒤로 가려면은 저쪽 코스를 택해야 되고 앞으로 가려면 앞으로 더 나와야 돼. 여기 소리 다 가네요. 이 뽕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초유, 난가파르바타.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봉우리들. 도전, 실패, 성취, 자유. 그 모든 것이 나의 히말라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8개의 손가락을 히말라야에 바친 이후 더 이상 설산을 오르지 않았습니다. (2011년 8월) 산악인 박정원은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아무도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도전. 그것은 히말라야 2,400km 횡단 비행이었습니다. 한국 최초 헬기 패러 점프 기록을 가진 함영민. 하는 것 같은데?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 출신의 홍필표. 두 사람이 동참했습니다. 한쪽이 긴 것 같은데? 이제 이들은 장장 6개월에 걸쳐 히말라야 2,400km,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하늘길을 날아갈 것입니다.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한 비행. 그것은 오로지 자연의 힘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맞바람을 이용한 이륙, 그리고 활강과 방향 전환. 이것이 무동력 패러글라이더 비행의 핵심이죠. 가려는 방향에 브레이크 줄을 당기면 날개가 좁아지고 바람의 저항이 강해져 그쪽으로 선회합니다. 무동력 패러글라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기류, 즉 열기둥입니다. 산사면을 타고 오르는 열기둥을 만나면 손쉽게 높은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기둥을 찾아서 계속 갈아타면 장거리 비행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늘을 날고자 했던 인류의 오랜 꿈, 바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라 그러는데 여기 열기둥을 잡아서 멀리 날아간 다음에 그 다음 또 산에 붙어서 또 다른 열기둥을 잡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열과 바람, 산에서 생겨나는 대지에서 생겨나는 그런 자연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2,400km를 무동력으로 횡단하게 되는 거죠. 이들의 항로는 히말라야 전 구간. 가장 서쪽 끝 K2 난가 파르밧에서 안나푸르나와 에베레스트 등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를 따라 네팔 동쪽 끝까지 날아가는 길고 긴 여정입니다. 처음에 치트라리라는 히말라야 횡단 비행은 산악인 박정원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2004년 8,000m 봉우리인 가셔브롬 등정 이후 그는 패러글라이딩을 이용 하산한 경험이 있었죠. 이후 히말라야 비상은 그의 염원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근데 막상 요 길도 가보면 상승 기류가 좋으면 좋은데 상승 기류가 적으면 이 바위 협곡이 장난이 아니라고 보면 이 파키스탄은 비행으로 볼 때는 가장 위험 지역이라. 터버런스도 강하고 난기류도 강하고 금방 몰아쳤다가 막 먹구름 오고 소나기 때리고 이러기 때문에 1년여에 걸친 철저한 비행 준비. 대원들은 지형을 점검하고 GPS 자료를 입력하면서 히말라야 2,400km를 모조리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히말라야 횡단 비행. 그러나 이는 인간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신의 허락과 대자연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죠. 대원들은 간절함을 모아 신께 구하고 대자연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저희 엑스히말라야 원정대가 무사히 이 원정을 마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산제를 올립니다. 과연 히말라야의 신들은 그리고 대자연은 이들의 도전을 용인해 줄까요? 카메라 하나하고 예. 배터리 하나하고 여분 예. 이렇게 해서 케이스로 이게 이제 같이 모이면은 제가 촬영하는데 대원들이 비행 준비를 합니다. 대비해서 비행과 촬영을 병행해야 하는 대원들. 촬영 장비 점검은 필수입니다. 요건 뭐냐면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패러글라이딩. 비상식량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것. 비상금입니다. 비상금 최고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지. 힌두쿠시 산맥의 최고봉 트리치미르. 저 봉우리 너머는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닷새를 기다려 마침내 비행에 적당한 날씨를 만났습니다. 히말라야 비행과 촬영을 위한 신의 허락이 떨어진 것이죠. 대장정 히말라야 횡단 비행. 첫 날개가 가뿐하게 날아오릅니다. 본격적인 출발 비행. 날개에 바람을 채우고 꼼꼼하게 장비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날렵한 비상. 두 번째 대원의 이륙도 성공입니다. 그러나 2인승 텐덤 비행팀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바람. 짧은 순간 적당한 바람을 낚아채 마침내 이륙합니다. 앞사람은 촬영, 뒷사람은 비행을 담당하는 2인승 텐덤 비행입니다. 드디어 전 대원의 첫 비행이 시작됩니다. 이륙하자마자 대원들이 열기둥을 잡고 높이 높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동력 패러글라이더 비행은 열기둥과의 숨바꼭질. 일단 저 앞에 보이는 산에 가가지고 예. 얘를 찾아가지고 저기 앞에 구름이 있는데 예. 일단 저로 가서 얘를 한번 찾아보시죠. 지금 고도는 어느 정도 돼요? 고도 3,780. 3,780. 네, 지금 각자가 코스를 좀 달리 해가지고 얘를 찾아야 되니까 지금 같이 모여서 가도 얘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은이는 그라운드로 더 많이 나가고 내는 산 쪽으로 들어가고 영민이는 약간 그 언덕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각자 얘를 찾고 있죠. 그러면 그 열이 튀는 쪽으로 글라이더가 모여가지고 다시 얘를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비행 초기, 열기둥을 잡은 대원들이 순조롭게 날고 있습니다. 적당한 비행 속도. 이런 조건이라면 무사히 오늘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급변하는 것이 고산기후. 순식간에 열기둥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고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 야, 우리는 앞쪽으로 나가고 있어. 아까 마을에 내려야지. 점점 떨어지는 고도. 안전한 착륙지를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눈앞에 작은 마을이 나타납니다. 굿. 굿. 하명민 대원이 안전하게 착륙합니다. 수고했다. 그러나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한 중간 불시착.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어때요? 너무 아쉽습니다. 날씨는 좋은데 열이 이게 워낙 지형 자체가 이렇게 바위 지역이고 이렇게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열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왔다가 없어지고 올라왔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버펄성이라 그러는데 이런 열들은 사실상 잡고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열이 지속적으로 쭉 높이까지 밀어주면 그걸 한 방에 잡고 올라가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열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도 획득을 못하니까 장거리를 가기에는 좀 부족하다. 한편 그 시각 지상팀도 분주합니다. 비행팀의 식량과 각종 지원을 맡은 지상팀. 비행팀이 날아간 곳을 이들은 육로로 따라가야 합니다. 영민이 형 들리는 카피 하세요. 비행팀과의 교신은 끊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히말라야 오지의 도로 사정. 내내 지상팀을 괴롭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시착을 한 비행팀. 새로운 이륙장을 찾아야 합니다. 이륙을 위한 최소한의 고도 확보. 무작정 높은 곳으로 오릅니다. 지금 한 30도, 38도 이래 안 될까? 온도가. 물이 오래 있다니까 물 한 물이 6.5kg. 나머지 장비 10한 7kg 나오겠다. 만만찮은 장비 무게와 50도까지 오르는 지표면 온도. 불시착의 대가치고는 참 가혹합니다. 오늘 목적지는 산드루고개. 새 이륙장에서 비행을 이어가는 대원들. 그런데 이륙장 고도가 산드루고개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다시 필사적으로 열기둥을 찾는 대원들. 다행히 이륙하자마자 열기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점차 고도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현재 3,500m 나오다.
3,650m, 현재 3,700m 오바. 3,707m에서 출발합니다. 급격한 상승 기류, 초당 10여 미터씩의 상승. 이런 기류라면 목적지까지의 비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비행과 촬영, 텐덤 팀도 긴장 속에서 안정적인 고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시속 53km요. 58km. 그런데 또다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람의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벨리가 계곡 좁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70km 지금 나옵니다. 이 계곡을 따라 뒤에서 지금 바람이 배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속 80km! 현재 시속 80km. 웬만한 자동차의 속도, 주변 풍광이 그야말로 바람처럼 뒤로 지나갑니다. 적당한 열기둥과 뒷바람으로 확보한 속도, 과연 예상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곳은 히말라야 하늘길, 결코 순탄할 리가 없습니다.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조종조차 쉽지 않은 위급 상황.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야 합니다. 대나무를 베는 것처럼 조심조심 운전을 해야 됩니다. 또다시 불시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무사히 비상 착륙하는 단독 비행팀. 문제는 2인승 텐덤 팀. 이쪽에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세졌어요. 오바. 예, 카피했습니다. 홍 팀장님, 카피되면 이 계곡에는 바람이 아주 셉니다. 60km에서 70km 정도 나오니까 고도 처리를 해서 조심조심 이쪽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버. 아직도 공중에 떠있는 2인승 텐덤 비행팀. 간신히 마을까지 접근을 합니다. 단독 비행팀과는 다른 마을에 불시착을 시도하는 텐덤 팀. 곡식 낯가리에 처박히듯 착륙하는 이들. 다행히 충격은 좀 완화됐겠군요. 스릴은 있었는데 좀 힘들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착륙하자마자 어디선가 수많은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나타난 이들. 이들과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피치 앞으로도 로드 카 로드. Can you speak English? No. 간단한 만국 공통어도 통하지 않는 곳. 이곳은 히말라야 오지입니다. Can you speak English? 히말라야 여인들도 호기심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솔로 비행 같으면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텐덤은 고도 치마가 무게 때문에 많기 때문에 LD상 거리를 못 따라가죠. 혼자 비행할 때. 근데 뭐 안전하게 내려가지고 또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잘 된 것 같아요. 날개 수습에 나선 대원들. 이 아이들에게는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장면이겠죠.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날개 수습. 아이들은 아쉬울 것입니다. 자, 찍을 사람. 자, 한 명씩. 홍필표 팀장이 카메라를 꺼내듭니다. 1번. 스스럼 없이 촬영에 응하고 카메라를 들여다보는 아이들.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들과의 만남, 불시착이 준 선물이라면 선물이겠죠. 한편 연이은 비행팀의 불시착으로 지상팀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디에 내렸는지도 모르는 상황. 현지인까지 동원한 릴레이 통화. 현지인의 표정에서 상황을 짐작할 뿐입니다. 간신히 행방을 파악한 비행팀을 찾아가는 길. 동시에 터져나온 탄식. 좁은 나무다리. 다리가 한 뼘만 좁았어도 야단이 났겠죠. 한밤중 히말라야 오지의 산길에서 이렇게 한국인을 만납니다. 아, 괜찮습니까? 죽는 줄 알았네. 왜 이리 늦게 오는 거야? 배도 고프고. 고립됐어, 고립. 아, 완전 고립. 사정을 알리 없는 비행팀에 반가움 섞인 투정이 터져 나옵니다. 완전 고립. 배고파요. 빨리 가시죠. 오케이, 가시죠. 타시죠. 밑에서 돌려야 될 거예요. 지상팀, 비행팀 모두에게 참으로 길었던 하루. 그러나 그 긴 하루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터져버린 타이어. 하늘도 땅도 쉽게 보내주지 않는 곳이 히말라야입니다. 먹고 자고 눈 뜨면 날고 어찌 보면 참 단순한 일정이었습니다. 비행 3일째 일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발 아래 펼쳐지는 풍광. 이제야 비로소 히말라야 비행의 진수를 느끼게 될까요? 그런데 하늘의 먹구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람 소리도 점차 거세집니다. 이륙한 지 20여 분 만에 착륙을 시도하는 대원들. 이들이 착륙한 곳은 캠프, 출발지로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이 어이없는 비행,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30에서 한 50km 정도 가야 되는데 여기 이 협곡이 지나가기 상당히 까다로워요. 여기 바람이 막 쏠리는, 그러니까 작은 이렇게 그 보틀렉이라 그러죠. 병의 병목 같은 데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바람도 북서쪽에서 넘어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날지 못하면 걸어야 합니다. 해발 4,000여 미터의 고원지대를 지나는 대원들. 야생마가 노니는 곳, 말로만 듣던 낙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와 야크의 교배 중인 접교. 그리고 초원의 양떼. 그렇습니다. 이곳은 유목민의 땅입니다. 빙하가 녹아 흐르는 강물. 정신이 번쩍 들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물을 건너자 뜻밖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피시? 대신. 어디서 고기는? 잡은 고기. 다짜고짜 잡은 물고기를 보자는 대원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유목민 낚시꾼. 맑은 물에서만 자란다는 송어를 서슴없이 보여줍니다. 포터? 난 찍었어. 스스럼 없이 대원들에게 다가온 고원의 아이들.
카메라 앞에서는 꽁무니를 빼보지만 멀리 가지는 않는군요. 이미 자연과 하나가 돼 있는 야생의 아이들. 때묻지 않은 순수와 건강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히말라야 고원입니다. 금세 친해진 아이들이 대원들 곁을 떠날 줄 모릅니다.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려주자 히말라야 소녀의 얼굴이 금방 환해집니다. 이 순수의 맨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것, 히말라야가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어느 유목민 집을 찾았습니다. 짧은 여름 한철만 기가하는 이들의 집안. 양 5마리와 염소 4마리가 전 재산인 유목민 가정. 선물을 하나씩 줘야 돼. 오케이. 아이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건넵니다. 오케이. 자, this is yours. 소녀의 입가에 미소가 그칠 줄 모릅니다. 남동생에게도 하나 건넵니다. 녀석은 살짝 긴장해 있는 듯합니다. 유목민들의 차도 대접받았습니다. 유목민 나이의 맑고 크다란 눈망울. 설산을 오르기만 할 때는 만나기 어려웠던 감동입니다. 파키스탄 북부의 라마레이크. 좀채 보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파키스탄 최대 축제 하나인 폴로 축제가 열렸습니다. 파키스탄 북부 지역 우승자를 가리는 결승전. 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수많은 파키스탄인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착륙 예정지가 폴로 경기장이었습니다. 대원들의 착륙이 순식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아이들에게도 뜻밖의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명민 대원이 스파이럴 묘기를 구사합니다. 나선형으로 극강화하는 고도의 비행 기술. 아찔한 묘기가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긴장시킵니다. 마침내 하명민 대원이 무사히 안착합니다. 뒤이어 차례로 착륙하는 비행팀. 순식간에 엄청난 인파가 대원들을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포위뿐만 아니라 박수와 환호성까지 터져 나옵니다.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처음이네요. 비행하면서 한 몇백 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이야. 파키스탄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낯선 이방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엑스 히말라야 화이팅! 폴로는 한 팀이 6명씩 전후반 30분씩 치르는 경기입니다. 말을 탄 기수가 막대기를 이용 상대방 골문에 공을 넣는 경기죠. 이 폴로는 파키스탄 산악지역 최고 인기 스포츠입니다. 속도감과 박진감이 관중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경기장 뒤편 언덕, 남자들과 멀찍이 떨어진 이곳, 여성 관중들이 꽃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엄격한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 이날 경기만큼은 여성들의 관람도 허락된 것입니다. 본부석으로 안내된 대원들도 금방 경기에 빠져듭니다. 이게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보면 볼수록 계속 빠져들지. 그리고 스피드감이 상당히 있고, 이제 동물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금방 뭐 찍으려고 그러면 산책을 금방 지나가버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는 더욱 치열해집니다. 결승전다운 팽팽한 경기. 접전 끝에 첫 골이 터지고 뒤이어 추가골까지 이어지면서 균형이 무너집니다. 마침내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은 선수와 관중으로 한 덩어리가 됩니다. 승자의 환호와 감격이 히말라야 산자락에 울려 퍼집니다. 1200km에 이르는 카라코람 하이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속도로. 이 길에서 또다시 뜻밖의 상황을 맞습니다. 예전에 없던 엄청난 호수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갑자기 끊어진 길. 배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에 가까운 아슬아슬한 차량 선적. 실험 방법이 완전 기가 찬다 보니까. Very exciting. There's a lot of, there is a lot of storms coming from upper side. Then they make these villages are under the water. 2 villages underwater. 이 년 전 갑작스런 산사태로 물길이 막히면서 생겨난 호수. 당시 산사태로 주민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2 마을 전체가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 일부는 수심 120m 아래에 잠겨 있습니다. 다행히 수모를 면한 주민들도 섬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느닷없이 생겨난 거대한 호수. 대자연 히말라야의 위력을 그대로 절감하는 순간입니다. 대원들도 호수를 건너 여정을 이어갑니다. 다 왔다. 메마른 고산 사이로 마치 기적처럼 펼쳐진 푸른 고원.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돼 있던 은둔의 땅, 신비의 왕국 훈자. 외부인들에겐 동경과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파키스탄 여성이 깜짝 놀랄 요청을 해왔습니다. 비행을 해보고 싶다는 것. 파키스탄 출신으로 오랫동안 호주에서 생활했다는 이 여성은 여느 파키스탄 여성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비행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을 사정없이 밀어붙이는 대원들. 동승자가 두려움에 주저앉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 2인승 텐덤 비행입니다. 잠깐의 두려움을 극복하자 발 아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훈자 위로의 비행. 그 기분이 어떨까요? 용감한 파키스탄 여성이 다시 못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풍광, 이 바람, 그리고 이 아찔함까지 참으로 오랫동안 기억되겠지요. What do you feel in the sky today? Today was wonderful. I was with a very good pilot. Very good pilot. No vomiting. It was breathtaking. I had no words, and it was just a beautiful flight. 이제 본격적인 설산 비행을 시도합니다. 급변하는 난기류와 강풍, 그리고 혹독한 추위까지 전혀 다른 환경 속의 비행이 될 것입니다. 대원들이 카라코람 히말라야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카라코람 히말라야는 8,000m 이상 봉우리 5개, 7,000m 이상 108개, 4,000m급은 헤아리지도 않는 거대한 상문입니다. 박정원 대장이 봉우리보다 더 높은 마음의 탑을 쌓습니다. 설산을 향한 이륙. 이륙 순간 강한 돌풍이 덮칩니다. 노련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다행히 하늘로 떠오릅니다. 2인승 텐덤의 이륙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짧은 순간 바람을 잡아챈 텐덤조가 가뿐하게 허공에 몸을 맡깁니다. 금방 고도를 확보하고 안정을 찾는 비행팀. 설산을 향한 비행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올라갑니다. 6m씩 올라갑니다. 호프 빙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프 빙하에 입승하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을 제외하고는 지상에서 가장 긴 빙하가 이곳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거대한 호퍼 빙하.
대자연의 심술일까요? 히말라야의 거부일까요? 또다시 어김없이 난기류가 대원들을 덮칩니다. 고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이상이 너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비상탈출, 스파이럴 기술로 급강하를 시도합니다. 최대한 빨리 난기류를 벗어나기 위한 비행술입니다. 자칫 난기류에 휘말리면 절벽에 부딪힐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의 연속. 안전한 착륙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 히말라야가 감춰놓고 있던 마을이 거짓말처럼 눈앞에 나타납니다. 빼곡한 나뭇가지 사이를 능숙하게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좁고 가파른 계단밭, 착륙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요. 다행히 계단밭 끝자락에 무사히 안착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마치 비행팀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또다시 나타난 현지인들. 노인이 손짓발짓으로 대화를 요청해 옵니다. 세상 어디에나 아이들은 똑같은가 봅니다. 금방 마음을 열고 대원들과 어울리는 히말라야 오지 아이들. 굴렁쇠와 바람 빠진 축구공. 오래되지 않은 우리 기억 속의 풍경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달리는 자동차를 따라잡으려는 다른 박질까지 말입니다. 빙하 비행을 이어가기 위한 답사길. 천길 낭떠러지 길이 아찔하기만 합니다. 계곡을 가로지른 나무다리. 재빨리 건너가는 게 상책일 듯 싶습니다.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사태로 길이 끊긴 것입니다. 이렇게 5,500m에다만 올라가면 살짝 들어갈 것 같은데 육상으로 오는 팀이 장난이 아니에요. 술 내가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 지상팀의 지원이 없으면 비행팀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른 경로를 찾아보지만 이 길이 빙하 비행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잘못 내리면 이 빙하에 접하는 거예요. 이 빙하고 이 빙하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없는 거예요. 때론 돌아서는 것도 용기입니다.
답사 차량은 이렇게 한동안 후진으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날 대원들은 뜻밖의 행운을 만났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대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무슬림들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는 날,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만찬을 즐기는 것이 이들의 전통입니다. 그런 자리에 대원들을 선뜻 초대한 현지 가이드. 히말라야의 인심입니다. 음식 앞에서 대원들의 얼굴도 풀어집니다. 낯선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 아이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어색함이 가득합니다. 고기도 들었다잉. 라마단 끝나. 참으로 오랜만에 마주하는 음식다운 음식. 그리고 오늘 고추 뭐 다 들어갔는데 영양식 같은 거네. 이 성찬 앞에서 대원들은 잠시 비행을 잊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빙하지대로의 비행이 불가능해진 상황. 직진이 안 되면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좁고 가파른 히말라야의 산길. 여기에도 사람살이의 치열함이 있습니다. 산이 깊으면 물도 거칠어집니다.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이 급류는 그 유명한 인더스강의 상류. 낡은 나무다리를 조심조심 건너면서 대원들의 여정은 이어집니다. 소들도 있고. 본격적인 고산 비행을 위한 트레킹. 요 계곡으로 이제 들어가면 돼. 이륙장까지 가기 위해선 이렇게 나흘을 걸어야 합니다. 거대한 상군 카라코람 히말라야. 검은 바위라는 뜻답게 카라코람은 지상에서 가장 살벌한 풍경으로 악명 높습니다. 빙하 역시 새하얀 얼음이 아니라 자갈과 흙이 뒤섞인 흉측한 모습입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무인지대. 시원한 물이 솟아오르네. 빙하수가 막 클클 넘치네. 뭐 먹어야 되겠다. 얼음을 또. 빙하 샘물 한 모금.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입니다. 누가 이 물맛을 짐작이라도 하겠습니까? 아이고 좋다. 아유. 트레킹 도중 보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작진의 보급을 맡은 현지 포터들이 제때 짐을 운반하지 못한 것입니다. 별일이 다 생깁니다. 꼼짝없이 굴물 처지에 빠진 제작진. 우리 포터들이 짜파티하고 달하고 해줘서 지금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오늘 아침 11시간 동안 탱탱 굶고 오늘 또 저녁에 굶고 야절에서 자다가 내일 아침에 이슬 맞을 뻔했는데 우리 포터들이 아주 맛있는 거죠. 다행히 다른 포터들이 인류애를 발휘 딱 한 끼 끼니를 때울 수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트레킹 4일째, 이륙장 접근을 위한 마지막 고비. 홍필표 팀장이 악전고투를 벌입니다. (8,000m급) 고산을 수없이 오르내렸던 박정원 대장. 반면
비행 전문가 홍필표 팀장은 이런 고산 등반이 처음입니다. 자체가 하나씩 쫙 빠져버려요. 사람이 나른해져 버려요. 고산 증세까지 그를 괴롭힙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마침내 도착한 이륙장. 하늘도 대원들의 정성에 감동한 것일까요? 맑은 하늘, 새하얀 설산, 그리고 적당한 바람까지 하늘이 허락한 날씨가 대원들을 맞이합니다. 히말라야의 절대군주 K2를 비롯 카라코람의 맹주들이 그 위용을 유감없이 뽐내고 있습니다.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르는 히말라야의 하늘. 대원들이 서둘러 비행 준비를 합니다. 해발 5,488m. 가슴이 뻥할 정도로 좋습니다. 이런 내싱에서 이런 멋진 경치에서 이런 멋진 이륙장에서 비행을 한다는 자체가 꿈만 같습니다. 날개 가득 히말라야 바람을 안고 홍필표 팀장이 사뿐하게 날아오릅니다. 뒤이어 하명민 대원이 발에 카메라를 달고 펭귄처럼 달려 이륙합니다. 이렇게 다시 히말라야를 만납니다. 끝없이 펼쳐진 만년설과 설산봉우리. 이 풍광 앞에서 늘 설레었습니다. 지난 2006년 촐라체를 오르면서 8개의 손가락을 히말라야의 신에게 바쳤습니다. 이후 다시는 나의 두 손과 두 발로 설산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갈망과 그리움은 간절해졌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히말라야 하늘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무모한 도전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항상 그랬듯이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늘길에서 다시 품은 히말라야. 히말라야가 나를 품어주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지난 20여 년 나는 왜 저 숱한 설산을 올랐을까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름답고 경이로웠던 설산 위에 그 흥분을 안고 대원들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남들은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길을 오가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별할 때, 삶과 이별할 때 그 아쉬움, 그게 얼마나 가슴을 찡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다시 올 줄 모르는 그 어떤 캐션 마커, 이제 그런 것들, 내가 언제 또 다시 오십니까 하는 미련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떠나려는 그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상에서 가장 혹독하며 가장 아름다운 히말라야. 인간의 발길을 완강히 거부하는 신들의 땅 히말라야.
이곳은 진정한 자유와 동경, 그리고 알지 못할 충만감이 함께하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